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는 기술. 인정해줘라.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해. 투쟁. 그 투쟁 중에 최고의 투쟁이 인정투쟁이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나 잘했지, 엄마 나 잘했지 이런 말 하죠. 또 꼬맹이 때 말을 못할 때는 막 인정받고 싶어서 울기도 하고, 이쁜지 까꿍, 이쁜지 하면 이뻐하니까 또 까꿍 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이제 유치원 딱 가면은, 혹시 뭐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때인가요? 뭐 받아쓰기 같은 거 하잖아요. 받아쓰기 같은 거. 그럼 인정받고 싶어. 그래, 100점 맞으면 이걸 가지고 집에 달려옵니다. 아마. 요즘은 뭐 저기 학원 버스로 오겠지만 옛날에 막 달려와. 엄마 나 100점이라고 막 달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 와,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했네. 이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천재네 이러면 안 됩니다.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 아들 너무 열심히 했어. 어제 저녁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100점 맞았다고?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 여기 젊은 엄마들 많이 계시죠? 놀랍게도 100점 맞고 오는 그 어린 아들이나 딸한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야?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100점으로는 만족을 못해. 우리 반에 한 명이어야 돼, 한 명. 근데 갑자기 아이는 뭘 몰라가지고 엄마 왜? 아니 몇 명이냐고? 모르겠는데. 그럼 또 엄마는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없다고. 개념이. 경쟁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몇 명인지도 모르냐고. 그럼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딸이 몇 명인지 알아와. 엄마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인데 우리 반에서 25명 중에 20명이 100점이다? 그때 엄마가 아까 주인처럼 온 몸과 마음으로 반겨야 되는데 그냥 투철하게 냉철하게 쳐다보면서 알았어, 가고 공부해. 아이가 수상해. 100점 맞으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이상해. 그래서 그 다음 날 우연한 기회에 100점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혼자밖에 없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자기는 100점이 많아야 좋은데 아직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엄마 100점, 근데 나 혼자밖에 없어. 나 혼자 100점이야. 엄마한테 얻어 들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 진짜 너 혼자야? 너 진짜야? 이리 와봐 너 하나 줄게. 와 역시 너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막 그때부터 아이들이 뭘 배우느냐, 놀라운 걸 배워.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놈이 100점을 못 맞는 게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지역에 이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라는 이런 정서가 깔려 있으면 그 지역은 살기 좋은 지역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점점 상대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짝을 찾을 때 본능적으로 인정을 해.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기만 하면은 그렇게 표정이 무서웠던 놀라운, 여기 문신한 놈도 자기 짝 앞에서는 끊임없이 감동을 받아. 웬만한 걸 막 끄덕끄덕하고, 저기 산을 보고 저 뒤에 바다 있지? 없어도 그렇구나 막 놀라운 얘기를 해. 그래서 여자가 착각을 해. 저 남자가 내 편이네? 다 끄덕끄덕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갑자기 머리 모양을 바꾸고 왔는데 엄마한테는 얻어 들었거든. 왜 파마를 그렇게 했냐고. 예?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그걸 보더니 와 진짜 이쁘다고 섹시하다고 막 감탄을 하네. 그러니까 여자가 본능적으로 이제 내 편이 아니라 이놈이 내 팬이구나. 내 팬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래서 다 허용을 해서 결혼을 딱 하게 돼요. 내 팬이 돼가지고, 물론 그 전에 억지로 결혼한 놈도 있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 팬이 돼서 결혼하죠. 그 내 팬이 되면은 눈이 돌아가요.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상대의 장점만 보여요. 장점만, 좋은 점만 보여요. 또 좋은 점만 보여줬고, 그리고 결혼을 딱 해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신디 하젠이라는 코넬대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랑의 콩깍지가 거쳐지는 기간이 기껏해야 30일에서 많이 가면 180일. 180일 간 놈, 많이 간 놈입니다. 그 정도 딱 되면 그때부터 깍지가 벗겨져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팬이 갑자기 남의 편, 남편이 돼버려. 남편이. 아니 이건 말장난입니다. 남편이 돼버려. 그때부터 남자는 여자가 말만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해.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잘못 알고 있으면 고쳐줘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걸로 와우 했던 남자가 갑자기 와우 대신 에이, 에이. 어떤 놈은 밥 먹으면서도 에이, 에이. 뒤에다가 시자를 붙인 놈도 있어, 시자를. 시자 2개 붙이면 뭔지 내가 설명 못 하겠는데. 에이, 시 하고 있어. 밥을 먹다가, 반찬을 먹다가도 에이씨, 좀 짜다. 그 짠 놈은 짱구를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술이 있는 사람은 밥을 먹다 좀 짜도 맛있게 먹어. 그때 여자가 물어요. 자기야, 좀 짜지 않아? 좀 짜긴 짜다. 이런 놈도 미래에 없습니다. 여보, 좀 짜지? 아니, 간간해야지. 너무 맛있어. 또 너무 싱겁지? 아니, 싱거워야 건강에 좋지. 다 좋아.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좋고, 짜면 짠 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햇볕 나면 햇볕 나서 좋고, 다 좋아. 그 사람은 장점만 봐. 이런 눈을 장점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장점 보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제 눈을 많은 사람들이 졸리게 생겼다고들 하는데, 이 눈을 국보급 눈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책을 봐서 된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장점 봐서 됐어요. 장점, 나의 장점 보고, 내가 하는 일의 장점 보고, 너의 장점 보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장점 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장점을 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이사 가면 그곳이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곳이래. 왜요? 근데 장점만 보니까 제일 좋은 거지. 나는 지금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여자 만나면 또 마찬가지야. 장점 보는 눈이 밝으니까. 난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직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자신합니다. 제 눈은 졸리게 생겨서 어떤 사람은 수술하라고 하지만, 또 어떤 놈은 수술했다고 우기지만, 저는 이 눈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장점 본다. 여러분, 장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고은 시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시 중에서 긋꽃이라고 있죠.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시 전체입니다. 정신없이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어요. 내려올 때는 그 꽃을 봤어요. 우린 내려올 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려올 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중반전 접어들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고, 상대의 장점을 보고, 세상의 장점을 보고, 모든 것의 장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젊은 층들, 일본의 어린이들이 요즘 일본 사회가 상당히 소위 의욕이 약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스시라는 일본인 작가, 요리 소설가인데, 일본을 하류 사회라고 칭했거든요. 그리고 하류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하류 사회 할 때 하류는 돈이 없어서 하류가 아니다, 지식이 없어서 하류가 아니다, 의욕이 없는 걸 하류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하류 사회다. 어른도 노인도 아이도 의욕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의욕 없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에 작년에 유행했던 게, 우리말로 말하면 부모 뽑기에 실패했다. 부모 뽑기에 실패했다. 부모를 잘못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잘 뽑은 놈은 재벌을 뽑았고, 어떤 놈은 장관을 뽑아가지고 잘 나가는데, 내 부모를 잘못 뽑아가지고 엉망이 됐다, 미래가 없다.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일본 초등학생 사회에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성인들이 위로를 한 게 아니라 놀랍게 대들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식 뽑기에 성공한 줄 아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지금 자식 뽑기에 성공했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성인들이, 일본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한 얘기,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사회, 즉 일본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 또는 우리들도 이 시대, 이 사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이 대답을 또 안 해가지고 시간을 또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죠? 그냥 잘 산 게 아니라 놀랍게 잘 살고 있죠? 단지 비교하다가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페이스북 보고 열받는 거예요. 그 다른 놈들도 보세요. 이쁜 모습만 찍지 나쁜 모습 찍어요? 여러분
아니 커피 하나를 찍을 때도 제가 이제 라떼를 좋아하는데 따뜻한 라떼 꽃무늬 모양이 멋있는 걸 찍지 그냥 찍어요? 내 모습 이쁘게 찍어요? 그냥 찍어요? 요즘 또 보정해가지고 이쁘게 찍잖아요. 그러니 이쁘지 않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좋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천공항 가면 전부 해외여행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10년 만에 한 번 가는 놈도 있고요. 개 타가지고 처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놈들은 날마다 해외여행 간다고. 그래 집에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갈 거냐고. 인천공항 가라고 보라고 발 디딜 틈이 없다고. 나는 그런 놈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현장에 가보라고. 지금 현장에 가보라고. 지금 죽어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니크라프츠라는 영국의 경제사학자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말했습니다. 20년 전.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20년 전. 20년 전 세계의 보통 나라. 우리는 보통 나라 아닙니다. 선진국입니다. 보통 나라에 살고 있는 보통인들은 100년 전 세계 최고의 부자 JP 모건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JP 모건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어. JP 모건은 지금 JP 모건이라는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 단지 그걸 우리는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불행하다. TV에 나오는 놈들은 다 우리하고 틀려. 펜트하우스 봐, 펜트하우스. 롯데빌딩 하나는 있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달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인정하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인정해주자.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는 방법은 웬만하면 끄덕끄덕 해주고 칭찬해주자. 칭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가 100을 했다 그러면 100을 했네? 이러면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편향,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100을 한 놈은 150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100을 했네? 이러면 놀랍게 이런 생각합니다. 너는 눈이 삐었냐? 내가 지금 100이냐? 150이지 100이냐 이 자식아? 칭찬해놓고도 욕먹어요. 그래서 칭찬은 약간 과장되게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한테도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세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너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를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끊임없이 남편 인정해 주시고 아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내 남편을 다른 여자가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여자한테 맡기실 건가요? 아니, 지금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남자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남자는요, 나이 먹을수록 애가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톰 피터스 들어보셨죠? 들어봤다고 해도 됩니다. 내가 2차 질문 안 합니다. 이 톰 피터스는 강의 한 번 하는데 옛날에 수억 받아. 막 3억, 10억까지 받아.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데 강의하면 막 찬사가 쏟아져.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가지고 60이 넘어서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지금도 똑같은 인정을 해주면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들도, 아니 정신적으로 아주 성숙한 인물들도 여러분 칭찬해주고 존경한다고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필부가 얼마나 칭찬에, 인정에 배고파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남편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칭찬, 인정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술집 가서 팁을 많이 주면 조금 인정받습니다.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정도 못 받습니다.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내 여자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데 남자들은 어떤 인정을 원할까요? 힘입니다. 힘. 이 힘 좋단 말을 내 아내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집 여자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물어본 얘기니까 여자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데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 남자들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가끔 있습니다. 이 힘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남자는 남자 기능, 남자
본분을 상실한다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 얘기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만 아닌데 하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냥 젊게 봐주는 것도 힘입니다. 남자가 힘쓰고 있을 때 꼭 그런 힘만이 아니라 집에서 뭘 막 모수를 받고 있다든지 힘쓸 때 그것도 못 박아? 그것도 이리 줘봐! 내가 받게. 이런 여자는 남편 기죽이는 게 아니라 남편 아예 작살내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자가 못을 박는 것도 위험한 짓입니다. 남편 가슴에 못 박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볼 때. 남편 없을 때 용감하게 못 박어! 예? 남편 없을 때 장롱도 막 바꿔! 나는 결혼 초에 전셋집 살 때 제 아내가 너무 여리고 부드러워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 얼마 안 지났는데 어느 날 집에 가서 보니까 장롱이 위치가 바꿔졌어. 위치가. 내가 뭘 잘못 봤나? 물어봤더니 윗집에 아줌마하고 둘이 바꿨대. 여러분 본성적으로 그 부드러운 그 약한 여자에 대한 제 본성이 바꿔지기 시작을 해.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 앞에서 특히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는 여린 척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일로도 가다가 아야야야 특히 남편하고 같이 가면서 수박을 요즘 기준으로 8,000원짜리 이상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건 이건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여장구라고 불러. 여장구. 이거 들고 가다가도 남편이 보이면 아야야야야 그럼 남편은 그때 놀랍게도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편은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못 드냐? 아니 당신 그것도 못 들어? 팔뚝은 소도 잡겠다 씨. 어제 먹은 삼겹살은 어디 갔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자가 이리 줘! 하고 들고 용감하게 가면은 구제불능이라니까. 그때도 우리는 남자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 나 팔뚝 아무리 세도 이거 못 들겠네. 남자가요 그러면 이리 줘 내가 들게 탁 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여자가 한마디 해야 됩니다. 와 진짜 당신 대단하다. 이 한마디면은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놈은 저녁에 일도 잘합니다. 이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녁에 뭐 밥도 먹고 일할 게 많지 뭐 이상한 생각만 하니까 내가 강의를 못 한다니까요. 보세요. 남편이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말했죠. 영어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부부 살아가는 기술은 공부를 안 했어요. 몰라요. 말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못 드냐? 팔뚝은 소도 잡겠다. 말할 줄 몰라서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뭐냐? 너 그거 못 들겠지? 봐. 너 나 가끔 무시하지? 너 나 없으면 이것도 못 들어. 어때? 나 필요하지? 이 말입니다. 그때 여자가 너 필요 없어! 이러면 딱 들어버린 거야. 딱 들어버리면 마음속으로 들어버리면 남편한테 이런 말이 돼. 그래 너 필요 없어 이 자식아. 근데 그때 들 수 있으면서도 내려놓고 여보 나 진짜 못 들겠네. 진짜 아름다운 여자, 멋진 여자예요. 남자는 힘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나이는 5살에서 15살 아래로 봐줘야 돼. 15살.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충격받은 게요. 나를 보자마자 와,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나는 그놈 엄청 늦게 봤는데 그 늙은 놈이 늙었다고 하니까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에라 모르겠다 씨. 그놈 덕분에 내가 변신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젊어졌어. 이미 눈치챘죠? 이런 모른 척이에요, 모른 척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 머리, 모자, 이 하이모 요거 쓰기 전에 모습도 나와. 그런데 그거 안 써도 볼만해. 안 써도 여러분. 아직은 볼만해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쓴 거는 그 친구한테 그날 충격받고 안 되겠다. 더 젊어 보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한테 늘 10살 아래로 봐주세요. 남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년 남자는 자신의 나이를 최소 5살에서 15살 아래로 생각한다. 세계 공통된 특징이다. 게일 쉬라는 미국의 작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연구조사한 결과 쓴 책 남자의 인생지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술을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술집에 있는 고급 술집의 종업원들은 끊임없이 사장님인데 회장님인데 오빠라고 부른답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내가 안 간다고, 나 못한다고, 나는 솔직히 가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도 이걸 못 믿고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듣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끝났습니다. 인정하기 얘기했고 세 번째가 대답하기입니다.
대답하기는 요요 반겨라, 반기는 것이 셀프 리더십이라면 인정하는 것은 협의의 리더십. 그리고 대답하기는 팔로우십,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 말에 대답해 주신 분들은 팔로우십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따를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따르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가장 최악의 리더는 자기는 따르지 않고 나만 따라라! 가장 최악의 리더입니다.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부르면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응, 부르면 대답한다. 인간은 호응적인 존재다. 부르면 대답한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것도 응원이야.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취한다고 올라올 때 그 시골에 그 군 단위도 아닌 면 단위에 살 때 군 단위 오면 차를 바꿔 타야 돼.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쭉 있는데 작은 거면 괜찮은데 큰 거일 때는 이게 이제 되게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 차 있잖아요. 그럼 급할 때는 이제 노크를 하고 다 문이 닫혀 있어도 노크를 하잖아요. 노크를 하고 2번씩 노크를 해. 마지막에 열받아갖고 한 번 딱 때렸더니 안에서 한 번 때리더라고. 그 뒤로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저도 모르게 실험을 해봤어. 처음에 급해도 2번 안 때리고 한 번을 때려봤어. 똑 때려봤더니 안에서 똑 한 번 때려. 와, 나 충격받았어. 내가 한 번 때리니까 그쪽에서 한 번 때려. 한참 가다가 내가 3번을 해봤어. 딱딱딱 했더니 안에 딱딱딱. 물론 지금 화장실은 고급 화장실이고 멀어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옛날에는 화장실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손이 나가거든. 여러분, 저는 그때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인간은 호응적 존재다. 부르면 대답한다. 내가 소리치면 너도 소리친다. 내가 인상 쓰면 너도 인상 쓴다. 그래서 상대를 보고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시에서 우리 한번 모여서 워크숍 합시다 하니까 다 따르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부르면 대답해야 됩니다. 집에서 파워가 점점 여성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모님이 부르면 대답 바로 하신가요? 전국 남편협회라는 곳에서 남편원장을 만들어서 발표한 지가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남편원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놀라운 얘기 하나, 세상의 지혜. 아내가 부르면 즉시 대답해라. 여자가 아침에 밥 차려놓고 여보 밥 먹어 부르면 바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 하는 일 하다가 나중에 가도 되겠습니까? 여자가 아침에 밥 먹어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아침부터 밥만 먹어야 되는데 욕까지 같이 먹는 놈, 아침에 터진 놈. 어떤 놈은 밥만 먹다 욕만 먹고 그냥 밥 못 먹고. 이게 남편만 그래?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도 엄마가 불렀는데 대답 안 해가지고 어디다 듣는 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 지식이 아니야.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저는 직접 배웠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부르면 화장실에 있던 공부를 하고 있던 무조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여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정신 갖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제 늦게 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익히셔서 우선 반겨서 주인 되고 남을 인정해줘서 관계 좋게 만들어서 리더 되시고, 그리고 조직을 기업이든 가정이든 따를 줄 아는 훌륭한 팔로워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물론 지금 다 그런 분들이지만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이때 질문이 있다고 손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나한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죽어! 이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고맙습니다.